자, 이어서 제6강입니다. 6강은 페이지 33쪽 밑에 표 23, 건축법상 승강기, 그 다음에 주택법상 승강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올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택법상 승강기, 건축법상 승강기. 먼저 주택법부터 승강기 살펴드립니다. 가운데죠. 가운데는 첫째, 주택법상 승강기는 6층 이상으로서 6인승 이상입니다. 이것이 실무에서 6 적는 것이 주관식으로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6 적는 6층 이상 6인승 주택법 승강기.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안 해도 괜찮다. 6층인데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건축법 기준과 같은데 건축법 기준이 왜 안 해도 되는가? 옆에 건축법 2번 봅시다. 옆에 건축법 밑에 동그라미 2번. 6층인 건축물로서 딱 6층짜리 안 해도 괜찮습니다. 6층인데 각층 거실 받은 면적 300제곱 이하마다 일개 소장 지통단이 있다. 이때는 건축법에서도 승강이 안 해도 괜찮고 주택법에서도 승강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딱 6층짜리입니다. 다시 주택법. 구체적으로 설치 기준입니다. 승용 승강기. 계단실형은 계단실마다 한 대 이상 설치하되 뭐가 중요하냐? 4층 이상층의 매 세대당 0.3인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 4층 이상층의 매 세대당 0.3인.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4층 이상층의 매 세대당 0.3인. 이렇게 가시고 올라가서 여기 계단실이죠. 3, 4쪽에 올라가서 복도형은 한 대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한 대를 더한다. 100세대 넘는 100세대마다가 아닙니다. 80세대마다입니다. 그리고 4층 이상 매 세대당 0.2인입니다. 0.2인.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상용 승강기 주택법상 10층 이상일 때 비상용 승강기 구조를 해야 됩니다. 주택건설 기준에서 주택법상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비상용 승강기 10층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화물용 승강기 이건 주택법상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만 들어갑니다. 화물용 승강기 10층 이상 설치 기준은 하중이 0.9톤 한쪽 너비는 1.35 다른 너비는 1.6 이것이 객관식으로 실무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객관식에서 실무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10층 이상 0.9톤 한변 1.35 1.6 실무에서 객관식. 그 다음에 계단실은 계단실마다 설치하고 복도형은 이건 화물용 승강기인데 100세대까지 한 대 설치하되 100세대 넘는 100세대마다 한 대 추가한다. 이렇게 화물용 승강기고 이어서 건축법상 승강기 다시 승용 승강기 보겠습니다. 33점 밑에 건축법상 승강기 첫째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6층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연면적도 2000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설치 의무입니다. 설치 제외 안 해도 된다. 그건 아까 설명드렸고 34쪽 위에 피난용 승강기 건축법상은 피난용 승강기가 있고 이것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습니다. 피난용 승강기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나왔습니다. 먼저 고층 건축물입니다. 고층 건축물 때는 승용 승강기 중 한 대 이상을 대통령령 정하는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하라. 이거 나왔는데 시험제는 고층 건축물 그러지 않고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이 3층 이상이잖아요. 3층 이상인 건물 이렇게 돌려서 냈습니다. 이때 승강장 면적은 한 대당 6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승강장 면적은 한 대당 6제곱미터 이상. 이 승강장 면적이 뭘까요? 사람 기다리는 곳. 다음 비상용 승강기. 주택 건설 기준은 10층 이상인데 여기 건축법상은 높이 31m 넘을 때 높이 30m 넘을 때 한 대 이상을 갖다가 설치됩니다. 비상용 승강기. 이때 만약에 2대 이상이다. 비상용 승강기 2대 이상이면 불 끄기 편하게끔 화재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간격을 둬야 돼요. 간격을 둬야 된다. 이게 건축법에서 시험지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중개사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간격을 두라. 2대 이상 간격을 두라. 시험지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표 24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임대택 분쟁 조정위원회,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집합 건물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를 모아놨습니다. 작년에 여기서
공동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가 시험지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여기서 공동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가 시험지에 나왔다. 자, 여기서도 한 문제 나오길 바랍니다. 또 한 문제 여기서 나왔어요. 작년에 공동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바로 거기서 나왔어요. 바로 거기서 공동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는 어디다 설치하는가? 보니까 국토교통부에 두기도 하고 시군구에 둡니다. 국토교통부, 시군구에 둔다. 국토교통부 등을 중앙, 그리고 시군구에 등을 지방. 그런데 시도는 안 둡니다. 시도는 안 둡니다. 근데 시험지 뭐가 나왔냐? 쉽게 나왔어요. 가로열고 공동택의 하자 담보 책임 및 하자 보호성에 관련 분쟁은 여기서 안 한다. 이게 나왔어요. 다음 중 공동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심의 조정사항이 아닌 거, 요겁니다. 답이 이거였어요. 공동택의 하자 담보 책임, 하자 보호등과 관련 분쟁, 요건 아닙니다. 요거 시험지 나왔어요. 쉽게 나왔어요. 왜 아닐까요? 요건 어디서 한다? 여기는 공동택 관리법상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하죠. 어디다 두죠? 그때 국토교통부에 두죠. 거기서 알아서 합니다. 어쨌든 나머지 심의 조정사항 밑에 나오죠. 요것도 옛날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입대 구성 운영 및 동대표자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 조정할 때, 또 공동택 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관리비 사용 후 장기전 충당매 징수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4번 나온 적이 있어요. 공동택 공용부만 해당한다. 전유부는 아닙니다. 공용부만 해당한다. 전유부는 아니고 유지보수, 그 다음에 리모델링. 그 대신 리모델링도 분쟁 조정인데 재건축은 안 나와요. 재건축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계속 봅시다. 조정사항입니다. 35쪽. 또 어떤 것을 조정합니까? 층간소음. 층간소음에 관한 걸 갖다가 조정하고, 또 혼합주택단지 분쟁 조정. 혼합주택단지는 분양태하고 임대태 섞인 거죠. 서로 분쟁 날 수 있죠. 이걸 조정합니다. 기타를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입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35쪽에 국토교통부에 두죠. 몇 명입니까? 위원장 1명 포함해서 15명 이내 위원을 구성하고 성별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남자 위주로 하지 말고 여자들도 집어넣으라 그 뜻입니다. 두 번째, 공무원이 하는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회 임기는 나머지 기간 하면 되겠죠. 공무원이 하는 임기는 3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다음, 중앙분쟁조정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며칠 전에 소집하느냐? 5일도 아닙니다. 7일도 아닙니다. 일주일도 아니고 3일 전에 소집합니다. 3일 전에 알려줍니다. 회의 오세요라고 3일 전에 알려줍니다. 다음, 네 번째, 조정 절차를 개시하면 30일 내에 끝내야 됩니다. 30일 내에 조정을 끝내서 양 당사자 제시합니다. 그러면 다만 30일 내에 못 끝내겠다. 그러면 며칠 연장할 수 있냐? 중앙분쟁조정 결의로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30일인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할 때는 그 이유하고 언제까지 연장한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다섯 번째, 그 30일 내에 만약에 조정안을 만들었다. 그럼 양쪽이 제시합니다. 양쪽에 제시하면 30일 내에 받아들이냐 아니냐 수락 여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고도로 아니라 서면으로 알려주고, 만약에 아무 소리도 안 했다 30일 내에, 그러면 오케이 수락한 걸로 봅니다. 여섯 번째, 수락하든가 또는 30일 내에 아무 소리 안 해서 수락한 걸 보든 간에 중앙분쟁조정위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하고 각 당사자가 서명 날아간 다음에 조정서 정보를 갖다 지체 없이 당사자 또는 대리에게 송달하면 끝납니다. 다만 수락한 걸로 보는 경우는 아무 소리 안 한 친구죠. 게을러요. 이럴 때는 서명날이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 친구한테는 서명날이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효력. 이것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고 국토교통부에 두기 때문에 효력이 셉니다. 그 조정서 내용과 재판상 하여 동의를 했다.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걸 볼 때는 그냥 단순히 합의가 아니라 재판상 하여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상 하여 동일한 효력을 한다. 다만 임의로 처벌할 건 예의고, 어쨌든 재판상 하여입니다. 합의가 된 걸로 보는 게 아닙니다. 다음,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말이죠. 조정을 했어요. 그럼 양 당사자가 오케이 하면 어떻게 하냐? 이때는 재판상 하여가 아닙니다. 좀 약합니다. 합의가
성립된 걸로 봅니다. 합의가 성립된 걸로 본다. 그리고 구성은 위원장 한 명 포함해서 10명이 됩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5명 있죠. 여기 10명입니다.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어디다 두죠? 시군구에 둡니다. 시군구. 시도는 없습니다. 공무원위원 임기는 2년이고 보궐임기는 전임자 나머지 기간이죠. 그래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하고 똑같습니다. 지방분쟁조정위원회도 공무원이 아닐 때는 임기가 2년입니다. 이어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이건 공동대 관리법상이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이건 공동대 관리법상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일단 어디다 둘까요? 국토교통부에 둡니다. 국토교통부에 둡니다. 국토교통부. 하는 일이 뭐냐? 하자 여부 판정, 하자 담보 책임인 하자 보수에 대한 사업체, 하자 보수 보증서 발기관과 입대기 간의 분쟁 조정.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기서 하는 것이지 공동대 관리 분쟁 조정에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 시험문제 나왔단 말이죠. 여기서 하는 거니까. 다음 하자 책임 범위에 대해서 사업체 등 설계자, 감사 간의 분쟁, 기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 며칠 내에 조정하느냐? 거기 60일 내. 60일 내 하는데 다만 공유 부분은 90일 내 합니다. 원래 60일, 공유 부분은 90일 내에 끝내야 되는데 다만 흠결 보증기간이나 하자 감리기간을 빼놓고 60일, 90일입니다. 연장 가능합니다.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 의결로 한 번 딱 30일 내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정안을 갖다가 60일 했으면 혹은 90일 했으면 양 당사자한테 보냅니다. 그럼 며칠 내 오케이 여부를 통보해야 되냐? 30일 내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를 통보합니다. 30일 내에. 다섯 번째, 위원장하고 분과위원장은 국토교통장관이 임명합니다. 근데 자꾸 뭐 분과위원회 위원 이건 뭔 소리냐? 이게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여기 위원회가 있고 여기 위원장,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하죠. 여기 분과위원회 있어요. 이 분과위원회 위원장도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하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소위원회 있어요. 소위원회. 이렇게 피라미드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그럼 몇 명으로 구성하냐? 그거 볼 거예요. 몇 명인가? 구성원 수.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 포함해서 50명 이내 위원이고 이때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9명 이상 15명 위원이고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 포함해서 50명 이내.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9명 이상 15명 이하. 그 다음에 마지막 소위원회. 소위원회는 어떻게 됩니까? 소위원회는 몇 명이죠? 3명 이상 5명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지에 나온 적 있어요. 알아놓으세요. 다음 효력. 국토교통부에 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상 하야 도의라는 효력이 있지 그냥 단순한 합의가 된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재판상 하야 도의라는 효력이 있다. 관심 있는 주택관리사님, 소장님, 주택관리사로서 소장으로 10년 전 근무한 분은 이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요.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 될 수 있습니다. 소장님 10년 근무한 분, 주택관리사로서 보호 말고. 아홉 번째, 위원장과 공무원이 한 임기는 역시 위원장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똑같죠? 2년.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궐위원은 전임자 나머지 기간 하면 되고 이어서 민간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민간 임대주택특별법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어디다 두느냐? 시장 군수부총장이 됩니다. 시장 군수부총장이 두는데 하는 일이 뭐냐? 임대료 증액, 임대주택 관리,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하고 임차인 대표 협의상 넘어갑시다. 37쪽 제일 위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성한상을 갖다가 조정하게 되는데 뭐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은 부도났다는 얘기예요. 부도나 가지고 임대사업자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분양전환, 주택관리, 주택도시금 융자금 변제, 임대보증금의 반환 등에 대한 사항을 조정하게 돼요. 부도났으니까 너 분양전환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이 임대주택 관리 어떻게 할래?
융자금도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임대보증금도 돌려줄 거 아니야? 이런 걸 조정합니다. 부도났기 때문에. 부도난 게 몇 가지 형태가 있냐? 밑에 네 가지가 부도난 형태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첫째, 어음수용 못 막아가지고 거래정지 당했어요. 당연히 부도죠. 오리지널 부도. 임대사업자가 어음수용 못 막아가지고 거래정지 당했어요. 그때 이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 주택도시기금. 옛날 말로 국민택기금, 융자금을 원금은 고사고 이자도 몇 개월 이상 못 냈다? 6개월 이상 못 낸 거예요. 부도난 거 마찬가지죠. 세 번째, 임대보증금, 보증이 다 가입하잖아요. 민간 임대는. 근데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려는데 안 받아줘요. 보험회사에서. 그리고 재가입이 거절됐어요. 그리고 몇 개월 지났다? 6개월 지났어요. 신용이 엉망이다. 신용이 엉망이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주죠. 마지막, 모회사가 거래정지 받았어요. 그 바람에 자회사에 있는 임대사업자가 자본을 다 까먹었어요. D, 모회사, 자회사. 뭐냐? 상법에서는 무회사 이런 말 안 써요. 모회사란 말을 써요. 모회사. 상법은 모회사, 자회사 이렇게 합니다. 부회사란 말을 안 써요. 이건 또 역차별이네. 여자 올려놨으니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다 치고. 자, 모회사, 자회사인데 부회사란 말을 안 쓰는데 이 모회사가 거래정지 먹었어요. 어음수 못 막아서. 그 바람에 이 자회사인 엄마가 튼튼해야 애도 튼튼한데 이 자회사도 자본을 다 까먹었어요. 이게 바로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자본을 다 까먹었다. 부도난 거랑 마찬가지죠. 이럴 때 이제 그 아까 말한 거 임대보증 반환 어떻게 할 거야? 주택 융자금 변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걸 갖다가 조정하게 됩니다. 다음 위원장.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네들끼리 구한다. 호선한다. 장이들끼리 정하면 되고 공무원이 한 임기는 2년입니다. 근데 재밌어요. 그 끝에 두 차례만 연임한다. 꼭 아세요. 요거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2년인데 임기가 2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두 차례 연임 꼭 알아놓으세요. 공무원이 한 임기는 2년이고 두 차례만 연임합니다. 한 차례가 아니에요. 다음 효력. 양측에서 오케이 있다. 약해요. 합의가 된 걸 본다. 왜? 시군구의 소송이니까. 시군구 소송이 약해요. 합의가 된 걸 본다. 이어서 네 번째 건축법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잘 나오죠? 건축법에서 이거 잘 나옵니다. 특별히 중요한 건 요번에 개정됐다는 사실. 요번에 개정됐기 때문에 매우 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입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자,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어디다 설치하냐? 국토교통부에 설치합니다. 국토교통부에 설치한다. 국토교통부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그래서 조정도 하고 재정도 합니다. 조정은 무엇이고 재정은 무엇인가? 조정은 양 당사자 타협의 여지가 할 때 조정하는 것이고 재정은 양 당사자가 서로 평행선을 달 때 중간에 판정 내리는 것이 재정입니다. 그래서 조정은 약간 쉽고 재정은 좀 어렵습니다. 이때 조정 재정 등 하게 되는데 누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어디다 두는데? 국토교통부. 그래서 조정 재정상 거기 1번부터 7번까지 요거 나왔습니다. 요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죠. 즉 이 조정 재정상이 아닌 것을 물어봅니다. 시험 문제 나온 적 아닌 거. 일단 조정 재정상 봅시다. 건축 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도로 폐입은 인근 주민과의 분쟁. 그 다음에 관계 전문기자와 인근 주민과의 분쟁. 그 다음에 건축 관계자와 관계 전문기자의 분쟁. 건축 관계자 상환의 분쟁. 인근 주민 상환의 분쟁. 관계 전문기자 상환의 분쟁. 이런 거. 시험지 나올 때 아닌 거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 재정상이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건축 허가 등에 대한 허가 간청과의 분쟁 그건 아니죠. 허가 간청하고 건축에 대해서 싸움 붙으면 여기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행정심판 같은 게 가야 되겠죠.
두 번째, 꼭 외우셔야 됩니다. 조정은 며칠 내에 끝내야 된다? 60일 내에 끝낸다. 조정은 60일 내에 끝내야 되고, 재정은 120일 내에 끝낸다. 조정은 60일 내, 재정은 120일 내 끝내야 되겠습니다. 조정은 60일 내, 재정은 120일 내 끝내야 되겠습니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득이 할 때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정 대표자. 당사자가 되게 많아요. 막 50명씩 되는데 어떤 당사자는 얘기 없고 와서 막 시끄럽게 하고, 그럴 때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정이나 지정 진행하기 위해서 대표 뽑습니다. 3명이야. 이걸 갖다가 선정 대표자라 봅니다. 선정 대표자. 그 다음 괄호 4번.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한 명 포함해서 15명 이내 위원을 구성합니다. 분쟁위원회. 분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한 명 포함해서 15명이고, 그 대신 조정위원회는 그때그때 만들고, 재정위원회도 그때그때 만드는데, 조정위원회는 몇 명을 구성하고? 3명을 구성하고, 시험지 잘합니다. 재정위원회는 좀 어려우니까 5명으로 구성합니다. 결론 얘기하면, 분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 포함해서 15명 이내고, 사건에 따라서 조정위원회, 재정위원회 구성할 때 조정위원회는 3명으로 구성하고 재정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한다. 이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38조 위로 올라가시겠습니다. 38조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위에 괄호 5번입니다. 괄호 5번 보니까 요번에 개정됐거든요. 이걸 미처 못 고쳤는데 중요한 겁니다. 일단 이렇게 돼 있죠.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란이 나면은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에 합의가 된 걸 본다. 이게 개정됐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변했냐? 합의가 된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졌어요. 재판상 하에하고 동일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단순히 합의된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정서에 대해서 기명란이면 재판상 하에와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졌습니다. 또 거기다 추가하기를, 괄호 5번에 추가하기를 또 하나. 조정 그렇고, 재정 어떠냐? 재정도 말이죠. 재정서 정본이 송달된 다음에 60일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제기했다가 또 철회해버렸다. 역시 그래도 이것도 재판상 하에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합의가 된 걸로 본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합의가 된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재판상 하에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에 괄호 5번. 조정이 돼서 오케이 했으면 기명란이라면 옛날에는 합의가 된 걸 본다. 근데 이게 그렇지 않고 개정돼가지고 재판상 하에와 동일한 효력을 간다. 꼭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재정했다. 재정서 정보를 보내줍니다. 받았어요. 억울하면 60일에 소 제기합니다. 60일에 소를 제기 안 했어요. 또는 제기에 따라서 철회했어요. 그때는 옛날에는 합의가 된 걸로 본다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한다? 똑같이 이것도 재정에 대해서 소송 제기하지 않거나 철회했으면 똑같이 조정과 마찬가지로 재판상 하에와 동일한 효력을 간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재판상 하에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합의가 된 걸로 보는 게 아닙니다. 더 세졌습니다. 조정이든 재정이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괄호 5번, 위에 괄호 5번은 그런 취지로 고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괄호 6번, 비공개. 이 분쟁 전문위원회는 비공개 원칙입니다. 특별한 것은 비공개입니다. 다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장을 위촉합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8번. 공무원이 한 임기는 3년이다. 3년은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에서 공무원이 할 때 3년입니다. 나머지 다 2년이었죠? 나머지 2년인데 여기서는 3년입니다. 공무원이 하는 위원회 임기는 3년이다. 다른 데는 2년이었잖아요. 그리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이제 남은 게 아니다. 이건 다 아는 것이고. 3년입니다. 공무원이 하는 임기. 다음 5번. 집합건물의 수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 분쟁 전문 조정위원회. 집합건물 분쟁 조정위원회입니다. 자, 이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어디다 두냐? 여기는 시도만 둡니다. 여기는 오직 시도에만 둔다. 이때 어떤 걸로 심의 조정하느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부비, 시옷 보니까 나오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부비, 시옷 나오는데 특별히 어떤 걸 조정하냐면 거기 디귿에 공용 부분의 보존관리 변경이죠.
전유 부분은 아니죠. 공용 부분의 보존관리 변경이고 나머지는 비슷한 거 나오는데 다만 비읍에 여긴 재건축 들어있어요. 리모델링이 아니라 뭐가 들어있다? 재건축. 여기 집합 건물 분쟁 조정에는 비읍에 재건축과 관련된 철거, 재건축 들어갑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몇 명 구성하는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10명입니다. 10명. 다음에 위원장은 누가 정했냐? 위원장은 시도의사가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필출하면 되겠습니다. 조정 절차. 조정을 개시했으면 별난 일이 없으면 며칠 내에 끝내느냐? 60일 내에 끝내야 돼요. 60일 내에. 60일 내에 절차를 마련하고 마무리 짓고 다만 혹시 기간 내에 어렵겠다. 그러면 연장할 수 있어요. 얼마까지?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때는 왜 연장되는지 언제까지 연장되는지를 꼭 알려줘야 됩니다. 서면으로 당사자한테 통보해 줘야 됩니다. 통지해야 됩니다. 연장 30일 한 차례, 원래 60일 하기 바르고. 자, 조정했습니다. 어떤 이력 중이냐? 이건 재판상 하위가 아닙니다. 이건 재판상 하위가 아니라 뭐다? 그냥 합의가 된 걸로 봅니다. 그냥 합의가 된 걸로 봅니다. 국토교통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합의가 된 걸로 봅니다. 재판상 하위가 된 걸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표 25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협상 주요 도표가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협상 주요 도표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표. 예. 자, 먼저 순서입니다. 순서. 절차 순서. 이 도정법은 두 문제 나옵니다. 두 문제 나오는데 제가 좀 많이 배치해 놨어요. 거기 별표 25에 쭉 많이 배치해 놨습니다. 먼저 순서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순서. 먼저 기본방진 수립합니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몇 년마다? 10년마다.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합니다. 다음 기본계획 수립합니다. 누가 기본계획 수립합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이 수립합니다. 군수 빠집니다. 군수하고 구청장 빠집니다. 몇 년 단위? 10년 단위로 씁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합니다. 근데 대도시가 아닌 경우, 아까 시장도 되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도 들어가겠죠. 근데 대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원래 할 수도 있지만 도지사가 이건 안 해도 되겠어. 그럴 때는 제의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일단은 정비계획을 갖다가 입안해서 신청하는 친구는 누구냐 하니까 즉 정비구역 지정을 못해요. 그냥 계획만 세웁니다. 약해요. 파워가 약한 친구는 누구냐면 자치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입니다. 자, 힘이 약한 친구는 누구라고요? 자치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가 되겠습니다. 자치구 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는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정비계획만 입안해요. 정비계획만 입안, 안만 세웁니다. 근데 얘네를 뭐라고 하냐? 자치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를 누구로 뭐라 부르냐면은 이렇게 부릅니다. 구청장 등 그럽니다. 구청장 등. 구청장 등 그러면 약한 친구 자치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말이죠. 정비계획 위반해가지고 자기네 지역을 정비구역 지정하고 싶으면 못해요. 못하고 누구한테 우리 지역 좀 정비구역 지정해서라고 신청하느냐? 거기 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구역 지정 신청하는 거예요. 다음은 내부적으로 30일 이상 주민공람하고 지방의 의견 청취 거친 다음에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혼자 다 해먹어요. 정비계획 위반, 결정, 정비구역 지정, 변경 다 해요. 완전 만능이 누굽니까? 그걸 지정권자 여러분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다만 군수 중에서 광역시군수는 빠져요. 여기 와야 되니까. 얘네들은 혼자 다 해먹어요. 정비계획도 하고요, 결정도 하고요, 정비국도 지하고 다 합니다. 다 합니다. 다음 안전인단. 안전인단은 입안권자가 하게 되는데, 입안권자가 안전인단을 갖다가 신청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재건축 사업 할 때 안전인단 나옵니다. 다음,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말이죠, 시장, 군수 등한테 인가받는 게 아니에요. 승인받는 거예요. 승인. 그 다음에 조합 만들 때는 인가받아요. 밑에. 시장, 군수 등에 인가받아요. 조합 만들 때는 인가받고.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 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누가? 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누구한테 인가받느냐? 시장, 군수 등한테 사업 시행자가 인가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공원회입니다. 분양고, 분양 신청하세요. 공고 분양공원회입니다. 여러분들 분양 신청하세요. 분양공원회인데 언제 분양공원회냐? 사업시행인가 고시부터 120일 내에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고시부터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할 때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일부터 120일 내에 하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보통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120일 내 분양공고를 신문에 내요. 일간신문에. 그래서 분양 신청 받습니다. 분양 신청 며칠 내에 해야 되냐?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한테 분양 신청하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30일 이상 60일 이내 이 기간 줍니다. 단 연장할 수 있어요. 20일 보면서 한 차례 연장합니다. 신청 기간을. 중개사심에 나온 적 있어요. 30일 이상 60일 이내 한 차례 20일 보면 연장. 그 다음에 이 분양 신청 받은 걸 자료로 해가지고 가르침 계획을 수립해요. 누가? 시행자가. 다만 30일 이상 공람합니다. 그 다음에 인가받아요. 누구한테? 시장, 군수한테 인가받아요. 이때 30일 내에 인가 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가르침 인가받은 다음에 건물 처가 들어가요. 시험지 나온 적 있어요. 언제 처가 들어가는가? 가르침계 인가 난 다음에 처가 들어간다. 이때는 사용 수익이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 시작했어요. 시행자가 완료했어요. 완료한 다음에 준공, 공사 완료 및 준공인가 신청을 해야 돼요. 누가? 시행자가. 누구한테? 시장군수 등한테. 그러면 시장군수 등은 준공검사하고 준공인가하고 공사 완료 고시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시행자가 대지확정 측량, 토지분할, 분양발제 통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분양발제 통지합니다. 당신 어떤 거 갖게 되겠다고, 이제 어떤 거 갖는다고, 새 거 간다고, 이때 소유권 이전 고시합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할 때 이제 그 옛날 땅 준 뒤에 새 땅이나 건물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언제 소유권 이전 고시하냐? 누가 하느냐? 사업 시행자가 공보에다가 지방자치단체 공보에다 소유권 이전 고시합니다. 그러면 언제 소유권 확보하느냐? 옛날 주인들은 새 땅이나 새 건물을 소유권 고시 다음날 소유권 확보해요.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 확보합니다. 등기할 때 확보하는 건 아니에요. 등기는 추후에 곧바로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등기했다고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보에다 소유권 이전 고시하면 그 다음날 소유권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 등기는 사후적으로 하는 겁니다. 빨리빨리. 등기 출탁 시점. 누가? 시행자가 등기소등해. 그래서 이 등기할 때 소유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유권 넘어갔어요.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 청산. 시행자가 청산하게 되는데 돈 받기도 하고 돈 지급하기도 하겠죠. 이때 소멸시효 5년입니다. 청산금을 갖다가 받을 것도 5년, 줄 것도 5년. 근데 5년은 언제부터 5년이냐? 소멸시효 기간.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다음, 구청장 등이란 누굴 얘기하냐? 참고로 구청장 등은 아까 말한 대로 자치구청장하고 광역시군수 때 파워가 없고, 그 다음에 계속 시장군수 등 나오는데 추진위원회는 시장군수 등한테 승인받고 조합 설립은 시장, 군수 등에 인가받는데 도대체 시장, 군수 등이 누구냐? 참고로 봐놨어요. 누굽니까?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이 바로 시장, 군수 등입니다.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넓은 개념. 일반 시장, 군수구청장하고 달라요. 넓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위에 옆에 정비사업 시행 방법 보시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 방법.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정비사업은 세 가지가 있어요. 주거환경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주거환경 사업은 말이죠. 다양한 방법이 돼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이나 혼용, 섞어서도 할 수 있다. 1번 정비기반시설, 공동시설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스스로 보존 개량한다. 2번은 뭐냐면 수용 방식, 3번은 환지 방식, 4번은 관리청 방식. 이렇게 다양하게 해요. 또 섞을 수도 있고. 제일 만물상이 누구다? 주거환경 사업이요. 다양합니다. 특별히 4번에 관리청 방식 할 때 거기 적어놔야 돼요. 관리청에 따라서 4번입니다. 주거환경 사업, 주택, 부대시설, 봉시설을 건설 공부하는 방법이다. 여기 오피텔이 없어요. 4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4번에 뭐는 안 들어있다? 오피텔이 없다. 이걸 갖다가 중개사 시험에서 최근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걸 포인트로 해서. 다음 갑시다. 재개발. 재개발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관리처분, 또 하나는 환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재개발은 관리처분 방법하고 환지 방법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재건축. 재건축 딱 하나예요. 어떤 것일까? 재건축 딱 하나다. 어떤 거냐 하니까 거기 관리청 방법. 관리청 방법인데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 정비구에서 인가받은 관리청에 따라 하게 되는데 거기 주의하세요. 주택, 부대시설, 봉시설, 오피텔. 재건축을 할 때는 관리청 방법에 오피텔 들어갑니다. 아까 주거환경 사업은 오피텔 없었잖아요. 여기는 오피텔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걸 위주로 해서 중개사 시험에 나왔습니다. 재건축할 때 오피텔 들어간다. 그러면 오피텔은 말이죠. 땅값이 비싼데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나 짓는 게 아닙니다. 밑에, 위, 일에 따라서 재건축할 때 오피텔 지려면 국토법상 땅값 비싼데 준주거지하고 사업지역만 됩니다. 준주거지역과 사업지역만 되고 그것도 100% 지면 안 되고 건축 전체 연면적이 얼마만 지을 수 있다? 100분의 30 이하. 여기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6강을 하고 마지막 강의 7강 종강은 41조 3번 정비사업 시행자부터 우리가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마지막 종강 7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